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늦지 않게 온 국가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나성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발표를 미루다가 초등 의대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KBS 추정 60분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그 방송이 방영되고 난 이후에 2월 18일 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의 지속적인 촉구와 또 국회 교육위에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한 이후에 발표가 추진되었습니다. 결과는 사교육비는 초중고 29.2조 그리고 유아 3.3조를 합쳐서 총액이 32.5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의 그 예산 거기에 절반에 이르는 예산입니다. 2019년 20조 원을 넘고서 5년도 안 돼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째 폭증해서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온 학생과 학부모와 국민이 고통받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OECD가 3월 5일 발표한 한국에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생 추세의 이해에서도 우리나라의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우리 사회의 핵심으로 짚었습니다. 여기서 2023년에만 학생 80% 사교육 참여, 부모 가처분 소득의 10% 이상 사교육비 지출을 지목했고 임금 격차, 장시간 노동, 경력 단절도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윤석열이 경로했던 킬러 문항 배제의 핵심도 사교육비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2024년 9월 9일에 사교육비 경감 목표를 26.7조 원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2.5조 원과는 5.8조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정부의 무능이고 정부의 실패입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발표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29.2조 원은 전년 대비 2.1조 원, 7.7%나 증가한 것입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80%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초중고 모두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하였습니다. 초중고생 1인당 월 평균은 47만 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2024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를 4배 이상 상회합니다. 교육부가 말하듯이 단순 물가가 사교육을 올린 게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과 부담 증가의 결과입니다. 유아의 경우 7월에서 9월 총 3개월 사교육비가 8,154억 원이었는데 연간 환산하면 약 3.3조 원입니다. 학부모 지출이 늘어나는 12월에서 2월까지를 고려하면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와 비교해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과 시간이 컸는데 사교육 참여율이 78%로 2.7%포인트, 참여 시간이 7.8시간으로 0.4시간 증가했습니다. 스카이, 수도권, 의대 진학을 위한 고교 서열화 영향이 중학교까지 전이된 것입니다. 둘째, 초등학교의 일반 교과와 예체능, 취미 교양 사교육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일반 교과는 41.4만 원, 8.4%포인트 증가, 예체능, 취미 교양은 22.9만 원, 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초등학교 사교육 문제는 초등 의대반은 물론 이제 사교육 문제의 핵심 고리가 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사교육비가 고소득층에 비해 12배 더 증가했습니다.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의 1인 월평균 사교육비는 2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8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67.6만 원, 0.8%포인트 오른 것에 비해 12배 이상 상회합니다. 또한 부모 소득에 따른 고등학생 사교육비 참여율이 전 구간 평균 0.92%포인트 상승한 점도 심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2023년 상위 10% 이내와 하위 80에서 100%의 참여율은 마이너스 1.5%포인트, 마이너스 0.15%포인트 감소세였습니다. 의대 진학 등 상위권 경쟁 압력과 N수생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째, 사교육비 증가를 보면 정부의 늘봄학교, 방과후, EBS 교재 등 사교육 대체제 공급 대책도 실패입니다. 늘봄학교와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36.8%로 전년 대비 4.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자율학습 목적의 EBS 교재 비율은 중학교 1%, 초등학교 0.5%포인트 증가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마이너스 1.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늘봄학교 확대 등의 엄청난 재정 지원을 통해 수요를 흡수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사교육비를 경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교육비 조사 시기와 도입 시기가 차이가 있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구차합니다. 고등학생의 EBS 교재 구입 비율 하락도 사교육 대체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윤 정부가 밀어붙인 2023년 6월의 특권 고교 유지와 올해 고교 학점제 도입에도 상대평가를 유지한 2028 대입의 부정적 효과입니다. 기존 9등급제에서 1등급인 4%를 10%로 늘렸는데 이는 상위권 등급 경쟁에 일부 중상위권 학생들이 뛰어들게 만든 것입니다. 문이과 구분 없이 수능 대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동시학습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비를 증가시켰습니다. 분석 결과에서 보셨듯이 사교육 총액, 참여율, 참여 시간 모든 측면에서 늘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사교육비 만국병으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자업자득이고 책임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조사는 소극적이었고 사교육 원인에 대해서는 문제의식 없이 무대책, 무능한 대책으로만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국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입학 준비부터 대입까지 고액 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자사고, 과학고 등의 특정 고교를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는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과 특권 트랙을 차지하고자 하는 시스템 문제인식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수업 보충으로 뭉뚱그려진 내신 대비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예습과 학교급을 넘어서는 비정상적 선행 사교육을 구분해야 합니다. 높은 성적 구간, 수도권 거주,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구에 학생의 사교육 참여와 비용이 높은 까닭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셋째,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조사는 고소득층 수도권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교급이 바뀌는 1월 그리고 N수생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과소 집계의 문제를 해소하고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도 바로 실시하고 수험생의 3분의 1에 이르는 N수생의 사교육비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교육의 핵심 문제 요인을 직시하고 경쟁을 완화하고 고르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종합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금 격차와 대학 서열화 문제는 물론 양극화와 지역 소멸, 초저출생 위기도 담아내야 합니다. 단기 과제로는 초등 의대반 방지법 통과, 중기 과제로는 변별 위주의 대입 정책,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장기 과제로는
대학 교육의 질 향상 등 상향 평준화에 우리는 나서야겠습니다. 정부 발표에서 확인했듯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막대한 국가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사교육 고통을 이제는 정말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더 좋은 사회와 국가를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